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회차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번부터 7번 경기까지의 분석은 1부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 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 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댈러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25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자이언 윌리엄슨 역시 1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허브 존스가 19득점을 기록했고,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5개의 스틸과 2개의 블락까지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조던 호킨스가 3점슛 5개 포함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현재 주전 가드 CJ 맥컬럼과 백업 가드 호세 알바라도, 트레이 머피 3세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가드진의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키 가드 조던 호킨스가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뉴올리언스로선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핵심 벤치 자원인 나지 마샬 역시 직전 댈러스전 16득점을 기록하면서 호킨스와 더불어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번 덴버전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허브 존스와 나지 마샬, 루키 조던 호킨스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32득점과 16개의 리바운드, 어시스트 9개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에런 고든 역시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요키치의 부담을 덜어줬고, 레지 잭슨도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자말 머레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습니다. 다만 확실히 팀의 2옵션인 자말 머레이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외곽 생산력이 다소 떨어진 덴버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 슛감이 좋은 날에는 20점대의 득점력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선수지만 기복이 있는 편이라 꾸준함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레지 잭슨 역시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곤 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의 자말 머레이의 존재감을 대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키치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키치가 코트 위에 없는 구간이 언제나 덴버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덴버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포틀랜드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조던 클락슨과 라우리 마카넨이 5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출전한 3경기에서 89득점을 몰아친 조던 클락슨인데 확실히 수비가 약한 팀이나 가드진이 약한 팀과의 맞대결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1옵션 라우리 마카네는 최근 출전한 6경기에서 모두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특히 올 시즌 데뷔한 루키 가드 키온테 조지가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팀 연승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피닉스는 확실히 앞서 만났던 멤피스와 포틀랜드에 비하면 조던 클락슨과 키온테 조지 같은 선수들이 활약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팀이고, 이 두 명의 가드가 직전 연승 구간에서처럼 활약해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유타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주전 센터 워커 캐슬러가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만큼 유서프 너키치와 드류 유뱅크스가 버티고 있는 피닉스의 페인트 존을 쉽사리 뚫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조던 클락슨과 키온테 조지, 이 두 가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미네소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26분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31득점을 기록하는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팀의 또 다른 에이스 케빈 듀란트 역시 부커와 마찬가지로 31득점을 기록했고 높은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볼륨과 효율을 모두 챙겼던 경기였습니다. 그레이슨 앨런과 에런 고든 두 가드 역시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29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드류 유뱅크스와 조시 오코기가 25득점을 합작하면서 최근 7연승을 질주하던 미네소타를 잡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이적한 브래들리 빌은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3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지만 확실히 부커와 듀란트 2명만 코트 위에 있어도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피닉스입니다. 이번 유타전 역시 부커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에 빠졌습니다. 현재 포틀랜드는 가드진이 붕괴된 상황인데 데미안 릴라드가 팀을 떠나면서 사실상 팀의 1옵션으로 낙점됐었던 앤퍼니 사이먼스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가드 스콧 핸더슨 역시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베테랑 말콤 브록던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번 레이커스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센터 로버트 윌리엄스도 사실상 시즌 아웃되면서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 팀의 1옵션이라 할 수 있는 제라미 그랜트가 평균 22.5점을 득점해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벤치에서는 마티셰 타이블과 자바리 워커 같은 선수들이 최근 분전 중에 있지만 역시나 팀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올 시즌 포틀랜드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최근의 흐름과 결장자들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백전노장 르브론 제임스가 28득점, 12어시스트, 10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가 35분을 뛰는 동안 9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주전 가드 디안젤로 러셀이 3점슛 4개 포함 2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캠 레디시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올 시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오스틴 리브스가 직전 경기에서도 얕은 안조를 보였고, 터린 프린스 역시 경기 내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가 84년생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실이 현재의 레이커스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도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팀은 패배했고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던 르브론입니다. 이번 경기 팀의 젊은 선수들을 비롯해 무엇보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제 몫을 해줘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진했지만 11월 13일에 있었던 포틀랜드전에서는
30득점과 13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포틀랜드의 페인트존을 어렵지 않게 공략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는 AD가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르브론 제임스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원정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르브론이 결장한다면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최근 6연패를 당하고 있고 원정팀 휴스턴은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야심차게 제임스 하든을 영입했지만 하든 합류 후 5연패를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클리퍼스 합류 후에 가장 많은 득점인 21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확실히 하든은 수비가 아쉬운 선수고 수비력과 활동력을 감안한다면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카와이 레너드의 폼이 떨어지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리퍼스고 마찬가지로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의 컨디션도 좋지 않으면서 공수에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팀의 에이스 폴 조지가 직전 덴버전 35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에 좋은 슛감을 이어갔고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월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곤 있지만 제임스 하든을 영입하면서 벤치의 주요 자원들을 다수 내줬고 뎁스가 얇아진 클리퍼스입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소위 빅4라고 불리우는 폴 조지와 레너드, 하든과 웨스트브룩 이 4명의 선수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디펜딩 챔피언 덴버를 잡아내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이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 역시 23득점과 8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대팀의 니콜라 요키치에게는 한참 못 미치는 스탯이었지만 그래도 MVP 요키치를 상대로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 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센군의 나이가 2002년생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제일런 그린 역시 기복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20점 이상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고 무엇보다 최근 벤치에서 제프 그린과 타리 이슨, 제이션 테이트 등이 활약해주면서 팀 연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 상승세의 주된 원인은 바로 수비인데 지난 시즌 자동문의 대명사였던 휴스턴의 수비가 올 시즌에는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 연승을 이어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평균 실점 105.8점으로 리그 전체 30개 팀 중 3위를 달리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도 클리퍼스를 상대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근 두 팀의 경기력과 흐름을 고려해 승호패 올마킹으로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KT 소닉붐과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모비스전 1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토종 빅맨 하윤기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용병 페리스 베스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KT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SK전을 앞두고 팀의 원년 에이스 허훈의 제대 복귀가 예정돼 있고 야심차게 영입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 출전하지 못했던 문성곤 역시 이번 경기 복귀가 유력해 보입니다. 기존에 맹활약 중이던 하윤기와 정성우, 거기에 허훈과 문성곤까지 합류한다면 KT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SK를 상대로 공식전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KT인데 이번에야말로 서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SK는 직전 가스공사전 에이스 자밀 원희의 활약을 앞세워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원희는 이날 33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김선영 역시 14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그간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병행하면서 대만과 일본을 오가며 경기를 하고 있는 SK고 이것이 체력 문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핵심 국내 선수인 김선영과 오세근이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용병 자밀원이에게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도 답답함이 나오고 있는 SK입니다. KT를 상대로 최근 몇 시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KT의 최근 연승 흐름과 허훈 문성곤의 복귀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T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모비스는 현재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어느덧 6연패의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DB전 나름 선전했지만 9점 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우석이 24분여를 뛰는 동안 3득점에 그치면서 DB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게이지 프림과 케베 알루마 두 용병이 25득점을 합작하긴 했지만 아쉬운 활약이었고 신민석이 1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올 시즌 모비스는 외곽슛이 너무 터지지 않고 있는데 경기당 평균 3점 개수가 4.9개, 성공률은 23.6%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신민석이 DB전에서 3점슛 7개를 시도해 4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올 시즌 모든 모비스 선수 중에서 한 경기 최다 3점슛 성공 개수였습니다. 직전 DB전 핵심 용병 게이지 프림이 장염에 걸려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었고 이우석이 극심한 부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가스공사전에서 이 원투펀치가 컨디션을 얼만큼 회복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모비스에 막혔던 3점슛 혀를 뚫어줬었던 신민석이 이번 경기도 얼만큼 활약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SK전 아쉽게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한 김낙현이 26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도 24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이대현이 얕은 완조를 보이면서 4득점에 그쳤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확실히 김낙현과 니콜슨의 조합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은 SK전에서 증명이 됐지만 문제는 역시 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스공사는 올 시즌 수비 농구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그 플랜의 핵심이었던 용병 아이제아 힉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슨이 원체 수비보다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용병인 만큼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 쪽에서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모비스의 승리만을 추천드리는데 혹시 국내 농구에서 이변 경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11월 7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DB가 삼성을 상대로 무려 36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기록하면서 1위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DB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 할 수 있는 1옵션 디드릭 로슨이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김종규와 강상재 트윈타워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종 빅맨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알바노 역시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박인웅과 최승웅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사실상 빈틈이 없어 보이는 올 시즌 초반의 원주 DB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정관장전을 대패하면서 6연패에 빠졌습니다. 1옵션 용병인 코피 코번이 32득점 1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코번 외의 모든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백업 용병인 아반 나바 역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코번 혼자 독박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핵심 국내 선수인 이정현과 이원석, 김시래 등이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미미한 삼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DB를 상대로 36점차 대패를 당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회차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번부터 7번 경기까지의 분석은 1부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